눈이라는 우리 한글을 영어 자판으로 치면은 SNS가 됩니다. 그만큼 빠른 시사 소식도 깊이 있게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변상욱의 눈 시간인데요. 변상욱 앵커, 저희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화로 만나봤는데 목소리가 아쉽다, 더 듣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부스를 달리해서 교통부스에 오늘은 모셔봤습니다. 변상욱 앵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왠지 교통 소식을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다뤘죠? 맞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부산시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 더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우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을 보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제까지 이제 집계된 걸 보면 10명입니다. 정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이 8명, 네. 진보당이 1명, 무소속이 1명. 물론 민주당도 지금 한 4-5명 정도 거론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등록은 안 하신 것 같고 네. 국민의힘 8명 말고 이제 소수 정당은 영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분들이어서 네. 이럴 때 한번 이름을 언급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보당의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 그리고 개혁자유연합의 창당준비위원장입니다. 정규재 창당준비위원장 2명 빼고 8명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또 역시나 좀 먼저 판을 맞는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여당은 좀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물론 뭐 선거의 출발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도 거론되는 분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죠. 네. 지난 28일 사무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 김해 봉하마을부터 갔더라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 섰고, 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고, 네. 아마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는 행정 시스템, 네.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함께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인데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출마를 굳히고 있는 걸로 알려졌고, 네. 지금 부산시장을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 변성환 부산시장, 네. 출마하겠다는 뜻을 얘기한 건 아닌데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비판하니까 네. 갑자기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네. 부산시 행정을 정치 때문에 흔들지 말아달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저것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겠다는 신호탄이 아닐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국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지은 당 국제대변인. 네. 그다음에 부산시 의회 의장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친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 친문의 핵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부산에서는 박인영 전 부산시 의회 의장, 이렇게 이제 후보군으로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있죠. 예, 두루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두 분 말고도 또 여러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야당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도 비슷한 양상입니다만 예. 좀 뭐랄까요, 본인들의 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출마 선언도 많고 경선이 오히려 과열되지 않나 이런 추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경선이 치열해지는 거죠. 내부에서는. 네. 국민의힘 보수 야권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쳐다보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고 몰리긴 있는데 쭉 전직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박민식, 네. 뭐 유재중, 이진복, 박형준, 이현주 이런 분들을 꼽을 수 있고, 네. 대한인성학회 이사장으로 돼 있는 오승철 씨, 네. 그다음에 LF 에너지라고 하는 그 기업의 대표 전성하 씨, 부산 외국어대 명예교수인 김기순 교수, 이렇게 해서 네. 등록이 이미 돼 있는 분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이 예비 경선이 여론조사 비중이 80%로 높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대하고 차별화된 화끈한 공약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남들보다 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싶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네. 오늘 1번, 내일은 2번 공약, 네. 그다음 날 또 3번 공약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자꾸 발표를 합니다. 네. 또 이게 여러 사람을 모아놓거나 기자를 모아놓고 어렵죠. 오랜 시간 기자회견하기가 어렵죠. 사회적 네네.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개인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이 네. 매일 브리핑 기자회견으로 해서 뭐 장날처럼 붐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보면 뭐 이진복 후보는 스마트 신시티,
이현주 후보는 뭐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 네. 박형준 후보는 부산형 15분 도시.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건데 네. 15분 내에 부산 전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꾸미는다는 겁니다. 네. 15분 도시 부산 조성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놓고 연일 브리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이죠. 네, 코로나 상황 그리고 여론조사 비중이 80%로 높은 예비 경선의 독특한 풍경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또 그래도 공약이 좋으면 뭐 다들 진심이 통할 텐데 그건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제 물론 이 선거 자체가 출발한 배경의 탓이기도 있겠습니다만 좀 야당이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YTN도 한번 여론조사를 했었죠. 네. 그때 뭐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두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막상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데 장담을 못합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내적인 문제. 네.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후보들 간의 마타도어가 계속 놔둡니다. 서로 약점을 잡고 예, 싸우는군요. 서로 약점을 잡아서 깎아내리면서 싸우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중재하고 통합할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네. 서울 같으면 가까우니까 뭐 찾아서 얘기라도 하겠지만 네. 당 중진들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서울과 네. 부산. 그다음에 통합이나 중재를 할 만한 어떤 에너지 같은 경우도 당내에 좀 없고 네. 오히려 현직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하지 부산에도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네네.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 편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나서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편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오히려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경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뭐 지도부도 역시 나서기가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현주 의원이 YTN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슬쩍 빼돌린 사람이 누구냐? 네. 그 선거안위에 고발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 후보가 한 묘한 말이 있는데 네. 나는 박형준 후보처럼 MB 실세라든가 권력을 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오래 정치를 한 사람보다 나는 흠잡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네. 나랑 붙으면 내가 공세를 펼 텐데 네. 내가 방어하는 것보다는 내가 공격하는 게 훨씬 많아서 아마 방어하니라고 쩔쩔맬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이게 박형준 후보를 가리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박형준 후보한테 무슨 흠집이 있길래 내가 공격하면 방어하니라고 정신없을 거다. 네. 그건 홍준표 의원의 말을 보면 압니다. 이현주 후보만 공격한 게 아니군요. 예,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출마 자격으로 네. 여성 문제나 성추문이 없는 반듯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 이 묘한 뉘앙스인데요.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네. 누구냐고 얘기도 안 하고 딱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네. 여권에 먹잇감이 되는 사람이 나가서는 안 된다. 요거는 여권이 쥐고 흔들 수 있는 흠집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요게 뭐냐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은 박형준 그 예비 후보가 네. 사실 젊은 시절에 이혼 경력이 한 번 있습니다. 네. 벌써 한 25년, 3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은. 네네. 그런데 사실 20년, 3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지금 그걸 가정사의 그 아픔을 거론한다는 것도 좀 신사적이진 않고. 네. 그렇죠? 그게 뭐 최근에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벌써 25년, 30년 전이라면 이게 과연 흠집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차하면 이것도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좀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죠. 예, 사실 뭐 박형준 예비 후보가 지난 선거를 또 책임을 지면서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당내 비판까지 앞서 더해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사실 홍준표 의원이 불을 붙인 문제입니다만은 박형준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당 경선을 할 때 박형준 의원이 사실은 홍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네. 아니죠. 오세훈 시장 후 대학 선배가 아니라 고등학교 후배 손을 들어줬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때는 사실 박형준 의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젊은 국회의원들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간 거지 박형준 의원이 뭐 딴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네. 또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홍준표 의원이 이제 지역구를 바꾸거나 할 때
박형준 의원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이제 과거에 뭔가 이렇게 좀 애증 관계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자, 뭐 맥락뿐만 아니라 이 박형준 후보가 그만큼 좀 지금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세하니까 그렇죠. 우세한 예. 후보를 건드려야 본인들에게 좀 유리하다. 제일 이런 앞서가니까 도울이 날라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또 이후에 선거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데 뭐 이거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국민의힘 외부에서 생기는 변수라면은 역시 네.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네. 또 4차 지원금을 준비하고 또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효과를 얻으면 네. 일단 다시 여권 쪽으로 약간 다시 네. 돌아오게 되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이 조기에 공급돼서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지면 이게 딱 또 선거하고 맞물러 떨어지기 때문에 네. 좀 어렵고 여기에다가 제일 이제 심각한 게 가덕도 신공항이 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꽤 시너지 효과가 큰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뭐 스케줄을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스톱시킬 수도 없는 거고 여당 프리미엄을 그냥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불리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여당 프리미엄, 뭐 정책 효과 이런 것들이 또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일보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 앞서 그 논쟁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형준 의원이 1위고 이현주 전 의원이 2위고, 예. 뭐 홍준표 의원은 지금 무소속으로 계십니다만, 뭐 압도적으로 좀 국민의힘이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YTN이 한 여론조사는 모든 후보들을 쭉 줄을 세워서 살펴본 거고, 네. 두 사람 짝을 지어 살펴본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역시 박형준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붙여보면 박형준 의원이 훨씬 앞서가고, 네. 다시 이현주 의원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을 붙여봐도 이현주 의원이 또 확실히 앞서가고 이렇게 해서 네.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거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것과 네.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친 거를 비교해봐도 네.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또 정부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네. 59.5%로 엄청 높습니다. 네. 또 안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자 이거는 33.3밖에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를 봐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가 36.6, 민주당은 23. 오차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차기 부산시장에게 바라는 주요 현안을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역시 부산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의제로 네. 꼽혔고, 그다음에 부산의 가장 늘 아픈 문제죠. 네. 부산의 동쪽과 서쪽이 발전해서 상당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동쪽은 해운대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커진 네. 지가 오랜데 동쪽은 그런데 서쪽은 오히려 발전이 늦어져 갖고 네. 동쪽과 서쪽 부산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키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박형준 후보 공약 같은 경우도 15분으로 연결해 버리겠다. 네. 이런 공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유재중 후보 같은 경우도 네.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확 높이겠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부산의 동쪽 서쪽이 다 통할 수 있도록 해서 부산을 균형 발전시키겠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부산은 사실 교통 문제가 뭐 부산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어렵습니다. 어렵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한 이슈고, 끝으로 이 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이제 이틀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둘 다 정부 여당의 악재를 만들면서 시작된 선거라 어렵겠지만 서울과 부산 어디가 더 어렵습니까, 앵커님? 지금 같아서는 사실 서울에도 있어보고 부산에도 있어본 분들은 비교를 바로 하실 수 있는데, 네. 부산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실 배출시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부산에 가보면 저변의 민주당의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허약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벌써 부산시장도 허남식 부산시장이 예전으로 네. 치면은 뭐 한나라당 쪽입니다만은 3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역시 서병수 시장. 네. 그리고서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에서 그걸 넘겨받았다가 바로 탈이 나가지고 네.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산 저변에 깔려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야권의 조직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 쪽이 국민의힘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이런 판세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선거 결과는 어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이제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앵커 리포트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리포트는 오늘 코로나 백신에 관한 Q&A 10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나는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데 코로나 백신을 또 맞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네. 코로나 백신에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과 해서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시간에 변사구 앵커의 앵커 리포트 백신 궁금하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변상욱 앵커와 함께 서울시장에 이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특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공석을 하게 된 게 선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참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 관련된 메시지도 있는데요. 자, 날씨는 무척 춥지만 정치권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고 있습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요. 또 개각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박범계 의원으로 내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른 시각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이죠. 금태섭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공수처장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렇게 두 분이 마지막에 올라갔다가 결국 판사 출신으로 정해졌거든요. 일단 이 인사에 대한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을 새로 만드는데 반대를 했지만 네. 그래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의 이제 권한 남용에 대한 안전판으로 야당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다. 네. 이런 박주민 의원의 말씀이 있었고 네네. 또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질문에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고 조국 전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안전판이 이번에 그 법을 개정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서 다 없어져서 네.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네. 새로 공수처장이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 네.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만은 네. 사실 형사법 분야에서 활동하신 거를 별로 들은 바가 없어서 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새로운 기관을 잘 정립해 나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공수처가 출범하고 또 이렇게 법안이 바뀌면서도 검찰이라는 이슈, 검찰 개혁이라는 또 관점이 자주 등장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사실 10여 년 이상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은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찰의 문제는 권한이 너무 집중되고 커서 이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문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계획은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제어하고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어쨌든 그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있는데 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비롯한 견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공수처가 스스로 어떤 그 권한 남용을 하든가 네. 아니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네. 공수처를 이용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말을 듣게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공수처를 그럼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대한 숙제는 계속 안 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이게 시작이다. 이제 공수처 출범이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찰개혁 시즌 2라는 말까지 하면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공소청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찰개혁을 일관성을 가지고 논리에 맞게 추진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방안은 제가 맨 처음 얘기하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방안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공수처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면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지 네.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나오는 법안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런 데 대한 반작용으로 나오는 거라서 네. 전체 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법무부 장관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으로 내정됐습니다. 판사 출신의 또 3선이신데 뭐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개인의 도덕성이나 업무 능력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추미애 장관도 지금 사과를 하셨고 네. 또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동일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찬성하다가 최근의 여론조사는 공수처의 법 개정하는 데 대해서 반대 여론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추진하는 방향들이 맞는 것인지 네.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야 되는데 박범계 신임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네. 과연 공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인 재검토를 하실 분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네. 자칫하면 그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또 추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께서는 이 신임 법무부 장관, 추 장관과 다를 바 있을까라는 또 우려도 해주셨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고 좀 출구 전략으로서 이번 개각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가진 분을 이제 기용을 해서 네. 방향을 바꾸고 분위기를 확 바꾸는 효과를 좀 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상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가 의원으로서 하신 발언은 추미애 장관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럼 사람이 바뀔 뿐이지 어떤 그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비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선거 얘기로 주제를 좀 돌리겠습니다. 공식 출마 기자회견 언제 하시나요? 예, 연초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서울시장 출마 이야기 좀 궁금한데요. 이 결심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했던 지금 집권 세력의 독주와 오만에 불안함을 느끼고 염증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단순히 야권이 그냥 반문연대로 뭉쳐서 이번엔 우리가 해보겠다는데 점수를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치의 새로운 판을 열어서 다양한 견해들이 반영이 되고 지금 코로나나 부동산 문제 등으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 정권 심판론이 그래도 좀 주요하게 야권에서 많이 들리고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뭐 예. 그런 성격을 가진 선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집권 세력의 독주에 견제를 해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네네.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라는 데는 그 모든 야권 후보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새로운 대안과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에 해주셨는데 예. 극단적 세력을 제외하고는 야권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해 두셨나요?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제 찾아야 될 문제가 무슨 진보 보수 이런 것이 아니라 네네. 사실은 상식에 맞는 정치, 합리적인 정치, 그리고 투명하고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복원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거기서는 그 많은 정치 세력이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견해를 주장하거나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말고는 네네. 이번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이 연이어서 사실은 한 3차례 정도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사실은 그렇죠. 이번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텐데 앞서 최대 공약수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 같이
같이 합칠 수 있는 공통 분모, 공통의 목표, 주제가 있어야 될 텐데 정권 심판론 말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상식에 맞고 합리적인 정치를 복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뭐 저도 징계받고 쫓겨나다시피 나온 셈이지만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것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네. 주류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비난을 퍼붓고 징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는 다양한 견해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의 틀을 만든다면 저희는 이 야권에 대해서 야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안철수 대표는 이미 뭐 야권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지를 넓히고 있고 국민의힘에 그렇다고 발을 아직 들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들을 또 같은 서울시장 출마라는 도마 위에 올라섰어요. 인연도 또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야권이 힘을 합쳐서 견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할 것이냐, 후보를 낼 것이냐 그런 논의에 집중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거론되는 분이나 선언하신 분들 또 안철수 대표나 저나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더 약간 넓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른바 좀 극우, 강경 우파 이렇게 불리고 있는 태극기 세력 이 부분과는 선을 그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김근식 후보님이나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얘기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네. 결국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권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국 선거에서 여러 차례 패배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야권이 충분히 변화한다고 느끼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네.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합리적인 논의를 하고, 또 어떤 합의를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합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뭔가 일단 오픈해서 서로 같이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강조를 계속 해주십니다. 지금 나경원, 오세훈 이런 분들도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장외로 좀 많이 사람이 넓어지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과열 양상이 되면 서로 간의 공격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 중에서는 그런 우려는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제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나와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사실은 이번 선거 그리고 후년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각자 역할을 찾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정치 경험도 많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역할을 어느 국면에서 해야 될지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이후 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금태섭의 첫 번째 소통의 상대 감히 좀 미리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분과 먼저 얘기를 나누겠다. 네. 저는 젊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단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젊은 분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도 문제지만 첫 번째 전세, 첫 번째 집, 그리고 출산 문제도 다자녀 지원으로 중점이 가 있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지원을 주고 이런 젊은 분들의 고민을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 얘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은 이제 김진애 의원이 이 도시 전문가로서 출마 선언을 했고 여권에서도 조용하지만 또 확실하게 승리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면 좋지만 지금 과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전문성이나 행정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특정한 정책을 놓고 고집을 부린다든가 시행착오가 있을 때도 고치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너무나 한 방향으로 치우쳐가지고 원인이나 처방에 있어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유연하게 여러 견해를 받아들여서 해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선거 대선까지 이어지는 릴레이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선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서 좀 여성단체를 비롯한 반발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역단체장이 3분이나 권력형 성범죄로 물러나게 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대단히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고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이 없이 그 전반적으로 고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